안녕하세요. 오늘도 다들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인연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우리가 삶에서 참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더 밝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인연을 함부로 맺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이 와 닿기도 합니다. 모두가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되려 내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에서 도움이 되지 않고 악영향을 주는 인연은 어떻게 구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그 인연으로부터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려 하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주변에 만날 때마다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분이 계신가요? 혹은 이 사람은 내게 참 좋은 영향만 주는구나 하는 분은 있으신가요? 인간관계는 참 신기한 것이어서 잘 지내다가도 문득 이게 과연 괜찮은 관계인지 의아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인생 경험이 풍부하시기에 오래된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고민이 드실 수도 있겠지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같이 지내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왠지 일이 꼬이고 계속 안 풀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나치게 그런 것만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만 같이 있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나 갈등이 자주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일이 어그러지는 상황에 있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의기투합하는 것 같아도 막상 실속은 없고 오히려 내 기운을 빼앗아가는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거나 한탄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부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스스로에게 에너지를 주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혹시 일을 함께하는 사람 중에 나에게 늘 비난만 하거나 걱정 섞인 말만 하는 사람은 없는지, 나를 적극 지지해주기는커녕 뒤에서 은근히 발을 잡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있으면 불편한 사람입니다.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기는커녕 계속 신경이 쓰이고 헤어진 후에도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럴 땐 왜 불편한 느낌이 드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 또는 가치관이 내게 맞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꼭 필요한 관계인지 아니면 굳이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인지 조금 거리를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대화를 통해 해결 가능한 오해나 의사소통 문제가 있다면 그 점을 솔직히 이야기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편한 상태가 유지된다면 내 마음을 더 돌보는 편이 낫겠지요. 혹시 이렇게 불편한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지금 당장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나는 그저 참고 있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건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화는 더욱 중요한 법입니다. 세 번째로 촉이 나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촉이 좋다 혹은 느낌이 이상하다 하고 표현하곤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거나 오래된 사이라도 왠지 모르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경계심이 드는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사람의 뇌가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촉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이유 없는 불쾌감이나 거부감이 반복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느낌을 무시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되려 상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돌아볼 기회가 될 수 있고 관계를 재정립할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없이 몸이 자주 아프게 되는 경우입니다.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전화를 하고 난 뒤에 갑자기 두통이나 소화 불량이 생기거나 온몸이 피곤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갈등이 없더라도 상대가 주는 미묘한 부정적 에너지나 스트레스를 내 몸이 먼저 감지하고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 나의 몸과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충분히 쉬시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시고
스트레스 해소법을 마련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명상이나 산책,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기처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울러 이런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이인지 가만히 따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귀중한 에너지를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등을 돌릴 수도 없겠지만,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고 조절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일방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주변에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고 남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대화를 해도 늘 본인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이런 관계는 서로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이어지다 보면 우리가 더 좋은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마저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계시다면 먼저 내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무례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내가 굳이 참을 필요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선을 분명히 긋고 그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정신 건강과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여섯 번째, 만나면 잦은 다툼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혹시 서로 대화를 하다가 별것 아닌 일로 다투고는 서로 감정만 상한 채로 끝나버리는 일이 반복되는 분이 주변에 있나요? 다툼이 잦은 관계는 이미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내 마음과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지만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갈등이 폭발한다면 그 사람과 내가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약하거나 의사소통 방식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할 의지가 있다면 개선될 수도 있지만 여러 번 시도해도 똑같다면 이 관계가 과연 나에게 필요하고 의미 있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해야 하고 인간관계도 서로를 돕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싸움이 반복되고 감정이 상처 입는 관계라면 이제는 과감히 거리를 두고 나를 보호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돈 거래를 하려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돈 문제로 관계가 틀어지는 일은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돈 문제는 더욱 민감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내 이름을 써서 무언가를 하자고 제안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자고 할 때에는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탁은 단순해 보이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맞다, 나도 예전에 돈 빌려줬다가 곤란했던 적이 있어 하고 떠올리시는 분이 계신가요? 돈은 사람 사이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명예를 빌려달라는 요청 같은 것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나중에 큰 빚이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선을 그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7가지 유형의 사람들, 즉 나에게 악영향만 주고 힘들게 하는 인연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또 어떻게 대처할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관계도 만날 수 있고 처음엔 좋은 사람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너무 피곤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조건 그 사람을 미워하고 튕겨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연은 소중하되 내 삶의 균형을 깨트리고 상처만 주는 관계를 오랫동안 붙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간혹 그 사람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애써 찾아보아도 건질 것이 없다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론 그 어려운 관계 경험으로 인해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다른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지나간 악연을 통해 지금의 내 생각과 태도가 한층 성숙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그 과정에서 내가 과연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너무 큰 것은 아닌지, 내 건강을 해치고 지나치게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지도 늘 점검하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벌써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관계를 끊거나 멀어져야겠다고 결심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위해 필요하다면 과감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만 또 한편으로는 짧고 소중합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을 불편한 인연들로 낭비하는 대신 나에게 좋은 영향,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부족할 텐데 악연 때문에 고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내게 부담만 주고 상처만 주는 사람이라면, 첫째, 왜 그런 관계가 되었는지 냉정히 돌아보고, 둘째, 어느 정도 거리 두기가 가능한지 혹은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본 다음, 셋째, 그래도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없고 몸과 마음이 고단해진다면, 인연을 조금씩 정리하는 것이 내 자신과 내 삶을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험 속에서도 깨달아야 할 점이나 배울 점이 있다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모든 분들이 좋은 관계를 통해 더 행복하고 편안한 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을 존중하고 더욱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